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젊다는 건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손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걱정하는 일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누구든지, 왜냐면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이어트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면 삶의 어떤 큰 위기라고 느꼈던 거, 뭔 줄 알고 죽으라고 쫓아가서 봤는데 별거 아니었던 거, 이제 그런 거에서 삶에서 마주했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모멘텀이 진짜 편안해지거든요. 삶이라는 게 결국 이런 두루두루 이렇게 살은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여서 아직 와닿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나는 어쨌든 길을 쓰고 살아보다가 결국 아닌 거라고 하고 내려오지만,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뭔가 내려놓고 자시고 뭔가 이렇게 삶에서 들어본 다음에 내려. 들어본 다음에 내려놔야지. 들은 것도 없는데. 근데 들었다라는 건 뭘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루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리고 항상 어떤 그 까르페디움이라 그러나, 까르페디엠, 그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 이 순간을 살아라. 그 까르페디엠 메멘토 모리라는 게 결국 이 생을 다 살아보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을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평생 같을 것 같으니까 이게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언젠간 죽는데 내가 이게 이렇게 길을 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메멘토 모리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이제 사는 거지. 근데 계속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고 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막 이루려고 했었던, 만약에 나는 지금 만약에 우리 남편하고 결혼 안 했다, 그럼 나는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 저 사람을 잃었다라는 그 망상, 이제 진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둘 다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이뤘을 때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겠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열망하고 막 5kg만 더 뺐으면 좋겠고, 바프 찍던 그 시절 그 사진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그냥 바람처럼 망상이었었던 거였고, 진짜 삶은 진짜 자기 말 맞다나 공상이 아니라 실천이거든. 그 공상은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공상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 그 무슨 유튜브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거든. 그걸 내가 가끔씩 보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거 썼더라. 저희 이제 7년째인가 8년째 이거를 빼놓지 않고 보는데, 제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외워본 문장 하나도 안 외웠는데 이걸 그냥 본대.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그 7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찌 보면 건강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공상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한 번 보더라도 그걸 달달달달 외워갖고 내가 그걸 누군가한테 필요할 때 쓴다라는, 사실 그거 삶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도 기도를 하라는 건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기도의 힘이지. 미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결국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힘을 얻는 거지. 그 자체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어디 비전 갔대, 어디 비전 갔대, 뭐 어디 성지 갔대.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 성지 환자라 그러거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에 대해서 계속 건강 유튜브만 찾아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어. 지식은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열 마디씩 해줄 게 많잖아.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걸 하나씩 받아들이고 찾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은진이 이야기 너무 전 재밌었어요. 저도 나중에 수학 공부 꼭 하고 싶었는데. 너 수학 좋아해? 아니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이 약했어요, 항상.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삶의 많은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름의 되게 엄청 깊은 걸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인간의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무언가인데, 저는 지금 확실하는 건 학교에서 재밌게 못 배워서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 나 같은 과학 선생님 만났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난 그때 아예 진로가 바뀌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과학 수업이 너무 재미없었어. 영어도 재미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언어. 수학은 더하지. 네. 수학은 언어지. 그건 철학이고 네. 논리고. 그러니까 너가 싫어할 리가 없지. 근데 이거를 막 문제풀이 이렇게 시험 성적에 뭔가 수단으로서 공부했으니까 재미없는 것 같은데, 분명 나는 진짜 좋은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수학이라는 거를 진짜 수학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진리나 언어로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생겨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전 재밌었어.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젊은 사람으로서는 되게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 네, 많이 되죠. 왜냐면 위로가 돼? 네. 너는 뭔가 없을 거라는 거 이미 동의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만 잘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그걸 박차를 가는 사람들한테는 왜 저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어떤 분들도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그냥 인생 뭐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오케이 뭐 없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없으면 나는 죽기 전까지 내 몸뚱아리 에너지가 주어진 이 삶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공부해보고 느껴보고 그렇지. 그냥 누려보고 느껴보는 거지. 다만 집착하지 않지. 과하게 남용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언어라는 것들도 계속 더 익혀보고 싶고 공간도 가보고 싶고 사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경험해보면서 뭐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다 더 이해해보고 싶고 문화도 이해해보고 싶고 음식도 세계 있는 거 다양한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먹어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갈 건데 그럼 때가 되면 가기 전에 이런 것들 하는 게 재미라는 놀이라는 느낌이지. 어차피 인생 여행이면 저는 반대로 오케이 인생은 더듬는 여행이다. 그럼 더덥으니까 더 힘 빼고 그냥 내 발 가는 대로 다니자. 그런 느낌에서 저는 수학도 그 중에 하나의 이정표이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 관문들 건강, 다이어트, 살 빼는 거 다 깨고 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지. 넘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더 현존하지? 어떻게 더 실존적으로 살지? 이런 이야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저는 항상 그냥 결국 답은 그냥 내가 결국에는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고 내가 나 누군지 잘 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내가 재밌어하는 거 찾고 즐기고 그걸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또 즐기고 그냥 그게 또 다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되게 따분할 수도 있지만 되게 소중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내 리듬으로 살아가다가 가끔의 변주가 일어나고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다가 결국 늙어 죽는 게 좋은 인생 아닐까? 근데 진짜 이 우주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에너지라는 건 다 동의하죠. 근데 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향하고 있는 거가 이게 자연적으로 그 반동이 온다라는 것만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쓰고 있고 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인식하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를 통해서 온단 말이야. 그거. 근데 지금 내가 막 돈을 벌고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누군가를 계속 등쳐먹는 일이야. 그걸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화를 불러서 나가지. 그러니까 돈에도 이름 써 있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 돈이 출처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들어온 돈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그 돈이 정확하게 이름을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근거에 감사한 돈이면 안 없어져요. 낭비가 안 된다고.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계속 이제 나는 계속 쌓아놓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그러더라. 돈하고 똥하고는 속성이 똑같다고. 그 얘기 내가 했니? 똥은 거름으로 쓰면 쓰여지지만 쌓아놓으면 그냥 악취만 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와서 내가 통로가 돼서 누군가한테 계속 그러니까 뭔가 잠깐 왔다가 하는데 나한테 잠깐 왔다가 내 돈이었나 할 정도지만 나는 의미 있게 쓰여지잖아. 그럼 그건 거름을 주는 거라서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확을 내는 거고. 근데 그게 나한테 계속 모여지는 돈이고 그다음에 그 국리모사가 뭘 하나 더 살까 어디다 투자할까. 만약 계속 그런다면 그게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면 이제 다 망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점점 나이 들면서 느껴요. 그리고 이미 많은 걸 쌓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건물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겠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건물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에너지를 그렇게 쏘셨는데 건물주 내도 좀 다르게 되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런 거서 사람들 맨날 불러다 먹이는 그런 건물에 있겠지. 도스토옙스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건물주였다 그러더라고. 그 소설에서 나올 때 보면 그거는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같이 무너질 아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지.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나의 그 존재 가치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나의 존재 가치도 같이 없어지. 너무나 진짜 그야말로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이 뭔가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이제 엊그제 이제 그 계속 요새 지금 제일 돈 없는 애가 우리 아들이잖아. 이제 걔랑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일을 드디어 이제 알바를 구해서 알바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조금씩을 받으니까 이 돈이 막 얼마나 크고 기쁜지 아까도 전화하는데 지갑이 다치질 않아요. 나 현금을 잔돈으로 잔뜩 줘가지고 지갑이 다치질 않으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른 그것도 또 누구도 주고 싶고 누구도 주고 싶고.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맛이 나중에는 있잖아. 그게 막 계속 돈을 많이 벌면 감흥이 없다니까. 늘 받는 돈이고 그게 주는 기쁨이 없다고. 내가 지금 그래서 영서가 네가 지금 피자를 만들고 지금 만들고 네가 뭘 해서 누굴 주고 뭘 네가 기쁜 일 하는 그거 그리고 지금 네가 지금 또 다른 책을 내기 위해서 또 값진 그런 경험을 계속 써내려가는 일기가 있고 그러면 뭐가 걱정을 해요. 얘가 지금 계속 돈 벌 궁리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면 시간이 내가 볼 때 낭비가 되는 거지만 지가 볼 땐 지금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 뭔가 효율적으로 자기를 못 쓴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너무 값진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너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걸 쏘아 올리고 있는 중이야. 내가 이제 그러지. 그렇게 쫓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를 못 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깝다고 말하는 거 있죠. 거기에 현혹이 되거든요. 넌 이러고 있긴 참 아까워 이런 거 이런 말. 그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말이 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 야, 너가 부엌에서만 썩긴 참 아깝다. 뭐 너는 참 뭐 했나 아깝다. 맨날 아깝다 그러는 거였거든. 근데 난 그 순간순간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깝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가치만큼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아주 좋게 네가 아직 네 발전을 아직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초점을 그렇게 맞췄더라면 나 하나도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일을 이렇게 기쁘게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바쁘거든. 좀 진짜 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젊은 시절에 진짜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사람처럼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진짜 마음이 떨려요. 기쁘고. 지효님은 건강상이나 개인상으로 앞으로 좀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일단 올해의 목표가 건강하자였어요. 왜냐면 제가 서야 이제 제 주변이 제가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게 차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생각 진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다음 스텝은 뭐지? 회사 말고 육아랑 회사의 병행은 어디가 밸런스가 맞을까? 그래서 에리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막 뭘 열심히 얻으려고 해봐야 이걸 내려놓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는 내려놓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걸까? 하다못해 시간 관리도 이렇게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를 하면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빽빽히 채워놓는 그런 삶이어야 할까? 와, 그 내려놓는 삶. 지금 이 삶을 충만하게 사는 삶. 이 둘 다를 뭔가 되게 다른 얘기잖아. 네. 그치? 네. 말로는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럼 지금 너는 내려놓을 나이가 아닌데 그리고 알면은 그래도 낫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해야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길을 쓰는 마음이 없어져.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에리님이 그래서 저렇게 슬렁슬렁 살고 아니었어요. 딴 사람이 봤을 때 나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순간순간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쓴다는 느낌이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 주방에서 16시간씩 일을 해도 나는 맨날 웃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애도 보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영화도 봐야 되고 하는데 어떤 게 아주 큰 차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됐을 때 무너지는 거지. 이게 막 절망적이에요. 근데 절망이란 단어가 내 인생에서 없어야 돼요. 그런 건 없는 거거든. 그 내 에고가 지어낸 게 절망이거든. 이게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입는 데미지가 틀려져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죠. 지향화돼 집착하거나 그렇지.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게 되지. 집착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을 빼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나 빼도록 해.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빼. 그런데 뺀다 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거지. 그 차이인 거지. 아, 하고 싶은 게 하는 건데 난 해보고 싶어. 그냥 해보고 싶어.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되게 중요할지 몰라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이제 의무를 갖는 사람, 강한 의무를 갖는 사람은 애를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박으로 돼서 애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조종을 하게 돼요. 조종이라고 말하면 나쁘고 컨트롤. 더 나쁘지? 더 나쁘니? 엄마는 조종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더라고. 컨트롤을 이제 하게 되지. 컨트롤을 하다가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전제가 뭐냐면 내가 했던 대전제는 얘는 나보다 시기적으로 나보다 늦게 태어난 거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은 애의 구분이라는 게 사실. 근데 얘는 어쩌면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기를 쓰고 키워. 그래서 잘 크면 누구만큼 크겠어요. 나만큼 크겠지. 맞아.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 그럼 이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얘는 얘 자체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자생력이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손을 갈 게 별로 없고 손이 안 갈수록 잘 큰다고 생각해요. 손이 가면 자꾸 컨트롤이 되고 나중에는 그걸 빼는데 너무 힘들어요. 간 만큼 다 빼야 되거든. 박아놓은 몸만큼 내가 살면서 애랑 애가 나한테 막 울고 이제 퍼대는 시기가 오거든요. 엄마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못을 평생 빼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게 더 서로 다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지한데 부지런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얼마나 많은 걸 이루겠어. 근데 그 결과물들이 다 어떻겠어. 무지한데 게을르면 차라리 결과물이라도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계속 사건을 친다는 얘기야. 물론 그걸 통해서 아니었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이 오면 물론 그것들은 다 괜찮아지지만 근데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뭔가를 계속 수석수석 하면 계속 그 악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계속 상처로 이렇게 되게 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도 약간 비슷한 성향, 에리님이랑 약간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았던 게 제 육아하다가 뭔가 되게 힘든 순간이 와서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는 나를 간섭을 어떻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왜 안 했냐? 네, 그렇지. 왜 안 그것들은 했냐? 안 했냐고 막 따지더라고. 따진다기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안 했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내가 만약에 너한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넌 나만큼밖에 못 간다. 똑같은 말을 했나요? 네. 딱 에리님이 말씀해 맞아요. 주신 대로. 그래서 그냥 너 믿고 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요. 놀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진짜 믿음대로 되거든요. 진짜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는 믿어지고 그건 우주에서 원하는 나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지. 나의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여러 가지 각자의 바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게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이제 묵주기도를 이제 우리 히들리게 사는 묵주기도를 막 지하철에서 막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막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는 그게 두잉이잖아요. 아, 기도하는 할머니네. 할머니는 살면서 기도하네.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도하고 있냐는 거지. 그 비잉이. 우리 며느리 꼴보기 싫으니까 저것 좀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그런 거 많아. 그리고 저 노인네 가다 벼락 좀 맞았으면 그런 기도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결국은 두잉에 머물지 그 걔 비잉까지는 갈 수 없고 걔는 걔 영혼에서는 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참아주고 있는지 모르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집착하지 않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는 거. 그럼요. 근데 방향이 내가 자꾸 이제 그거를 반복하다가 내가 방향이 옳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나 맞다 내 방향이 맞다 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자꾸 자기 안에서 점점 커져. 그게 내공인 것 같아. 내공은 한 번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다 아니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대. 근데 얼굴이 밝아. 그러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 이렇게 갈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직접 좀 해야 돼요. 하게 되는 거지. 응, 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그 작게 성공을 경험할 때 저는 그게 이제 진짜로 현실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실천적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공상적, 몽상적 사랑은 그냥 개념에 불과해. 그러니까 막 인류의 사랑, 막 이웃 사랑 실천 얼마 쉽니? 근데 그런 사랑은 내가 몸이 아프면 좀 쉬어도 된대. 너무 웃기잖아.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좀 그런 인류의 사랑은 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실천적 사랑은 내가 직접 돌봐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하다못해 키우는 반려견도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산책시켜야 되고 내가 데려가서 변을 보게 해야 되는. 근데 그게 내가 인류를 사랑하더라도 얘를 당장 데리고 나가야지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실천적 사랑인데 그런 거를 안 하면서 그런 몽상적 사랑에만 맞으면 굉장히 잘못하면 멋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현혹이 되거든. 그런데 진짜 기쁨은 그 실천적 하는 사람한테 오게 돼요. 있어서. 애들이 나중에 커서 진짜 훌륭하게 자라도 내가 잠깐 애들을 자랑할 때 그때 잠깐 좋을까?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 전화 오는 애. 나 엄마 보러 가도 돼?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 거. 자기의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네, 근데 이 자랑이 너무 센 거라 사실은 참 너무 좀 그렇긴 해요. 제가 대신해드릴까요? 왜냐면 근데 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부러워했으면 좋겠는 거야. 부러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아유 나는 뭐 심지어 내 친구들이 그랬어. 너랑 너 남편이 뭐 유전자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말하자면 머리 유전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애들 공부를 안 시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두냐 막 이렇게 그랬거든. 이제 말하자면 네가 애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지 않아서 애들이 뭐 공부에 취미를 못 갖는다 뭐 이런 얘기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도 나는 그렇게 하나도 상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 그러면 나 얘들 좀 데리고 어떻게 좀 학원 좀 끌고 다니고 좀 했어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그게 실렸더라면 이도 저도 아니었을 거야. 공부도 안 했을 거고 그다음에 관계도 아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막 딸을 보면 반갑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고 누구랑 그렇게 만나서 길에서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 반갑냐고. 그러니까 반갑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방향을 그쪽으로 잡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그런 거가 부러웠으면 좋겠는 거야. 많은 인류들이. 저는 그 가족에 대한 제 관념을 확실히 바꾸는 아까 사례 중에 하나가 에리님 가정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 집 처음 와서 에리님이랑 이제 서로 교류하는데 그때는 영석이가 이제 배에서 내려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되게 신기했던 거는 영석이가 엄마랑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아빠랑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랑 같이 술 마시러 가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고 지금 뭐 스페인에 가도 어디 밖에 있을 때도 전화 한참 하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예림이 얘기하면 알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자식이 부모가 되게 좋은 친구가 돼버리는구나.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살면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과 소통이 됐을 때 성인 돼서 이렇게까지 부모랑 가깝게 유대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족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또는 그래야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목표 그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제주에 또 알고 있는 구독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지금 전 제주 갈 때마다 그 집 들리거든요. 갈 때마다 애들이 커 있어요. 첫째가 초6일 거예요 아마. 둘째가 초2일 텐데 그냥 진짜 예뻐요. 애기들이 그 핸드폰도 없고 애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살고 자연에서 살고 되게 까무잡잡해요. 애들은 되게 재밌게 놀아요. 이것저것 놀아요. 이렇게 막 종이 접기 막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만들어주고 이렇게 조개 줍고 조약들 막 줍고 이렇게 놀아요. 그냥 그 친구들과 그 가족이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서양 영화 속에 나오는 이상적 가정의 모습이 자기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이 4명이 소통하는 걸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가정이라는 건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를 되게 존중하고 같이 음식 같은 거 서로 챙기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바다 걷고 그냥 같이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되게 잘 얘기하고 아이들은 자기 생각 너무 잘 얘기하고 부모도 너무 잘 들어주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첫 번째 케이스 에리님 가족, 두 번째 케이스 그 가족도 둘 다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난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기 에리님과 에리님 남편분 또는 그 집 와이프와 남편분 둘 다 부모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었어. 이미 위에서부터 물려 내려온 사랑 넘치는 가정이 아니었어. 그냥 자기들 대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야. 물론 부모가 준 좋은 유산들이 있지만 다 새롭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 부부 사이에서도 다 어떤
되게 많은 싸움과 시행착오와 그럼.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끝에서 지금이 만들어진 거지 그분들이 갑자기 타고난 좋은 아빠, 엄마, 와이프,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걸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냥 좀 더 진짜 현실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유리한데? 그런 느낌 이제 아직까지는 나는 안 해봤으니까 자신감. 구체적인 모델을 진짜 그렇게 살고 네. 있는 실제 책이 아니라 실제로 모델을 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게도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나서 저는 비혼이자 그러니까 원래 이걸 시작하기 전에 비혼이었고 애를 안 낳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다 바뀌었어요. 그냥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쩌면 요즘 우리가 저출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런 좋은 모델들이 너무 없고 일단 자기 가정이 좋은 모델이 아니고 막 주변에서도 그런 모델 찾기가 되게 쉽지 않고 밖에서 보이는 가정들은 좀 이상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버겁고 그다음에 기본값들이 너무 높아져서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높아져서 뭐 일단은 뭐 영어 유치원 아니 그냥 그건 관두고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시작해서 양쪽 집이 고민을 해야 된대. 산후조리 비용은 친정집에서 줘야 되는 거다. 뭐. 옛날에는 없었던 비용들이잖아. 그런데 이제 집에서 엄마가 이제 안 해줄 형편이라서 그러면 뭐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또 급에 따라서 뭐 그렇고 벌써 딱 나오면 또 유모차는 또 누가 사줄 것이냐. 유모차도 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좀 있으면 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올려지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선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형편하고 상관없이 자꾸 이제 열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또 부모가 애를 잘 키운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기준을 딱 잡아서 아이고 야야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흙만 달고 그냥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커도 오히려 더 잘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무 기준점이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영어 유치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냐면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 애들도 나는 너무 부끄럽다. 야, 난 이거 너무 한 게 없다. 그때 힘을 낼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지. 그때 그거는 그 동력이 그 스스로 일어나는 자발성이라 엄청나지. 그러니까 영석이가 한글도 우리 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걔 한글은 안다니? 그래서 내가 엄마 부부단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랬거든.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해갖고 뭐 영어 뭐 스페인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학구열에 불타게 저렇게 맞아. 누가 알겠어. 근데 그게 그 시기를 이제 믿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엄마 아버지가 그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랬다 저랬다. 그것만 아니면 제가 그 관절염으로 아주 심하게 휘어진 손을 제가 아는 손이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 손인데 저는 그 손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손이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5남매를 키우느라 가족을 사랑하는 손이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집에 왔을 때 딱 봤을 때 내 손 손이 같구나. 먼저 가였었는데 요리를 사랑한 손 그리고 본인이 행복한 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대접받아서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주변 사람 조금 대접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니까 공허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채우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삶에서 내가 진짜 보여지는 게 손가락인데 이게 제일 나의 큰 장점이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막 엄청 꾸미고 다니잖아. 엄청 꾸미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 그러다가 내 손을 타고 근데 무슨 일 하셨어요? 이렇게 중에 항상 물어보거든. 이게 반전이 제 매력이에요. 제가 그러거든. 근데 삶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 바가지 얘기했지만 바가지만 좋은 바가지 계속 금바가지 금칠하고 좋은 바가지 만드는 데만 평생을 쓰면 뭐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바가지라는 건 용도가 있는 거잖아. 내용물을 뜨는데 근데 그 내용물이 없고 바가지가 담겨져 있는 게 없으면 사실 삶이 근데 제일 먼저 그 바가지가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내가 막 꾸미고 모양 내고 그러면 이제 딱 판단했을 때 아유 쟤는 팔자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팔자 좋게 살았나 보다라고만 됐고
본인이 살아온 진짜 진실된 삶의 내용이 없더라면 무슨 매력이 있어. 그냥 잠깐 보고 뭐 부러웠나 보다. 아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내용들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그게 내용인지 모르고 자꾸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그게 부끄러운 건 줄 알고 자꾸 내가 만약 예를 들면 자꾸 손을 감추고 막 이렇게 말끔 왜 어떤 사람은 입이 그러면 자꾸 말할 때 입을 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입만 보이거든. 근데 그랬더라면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화려하고 싶어. 근데 손이 장애라고 느껴. 그럼 이제 뭐 할 때마다 계속 아니면 이거를 고치러 다니느라고 세월을 다 낭비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고치러 다니느라고 내가 병원을 한 번을 갔더라면 아마 계속 치료를 근데 나는 이게 하나도 모르고 지나왔거든요. 통증도 모르고 지나온 채로 그냥 휘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랬을 리가 없다고 그러거든. 안 아팠을 리가 없다. 왜냐면 뼈가 휘어지려면 통증이라는 게 동반하잖아요. 근데 나는 의미를 안 뒀었나 봐.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손가락을 봐주고 또 얘기해줘서 감사해요. 진짜 작년에 되게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로 온 그냥 흘러 들어온 구독자 일개 구독자 중 한 명인데 정말 이 다이어트로 시작한 모든 것들이 그냥 저의 삶을 다 바꿔놓고 계시고 저의 인간관계 또한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님 이 어려운 시작을 해주신 겸님 감사하고 또 거기에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들어주시는 혜리님 너무 감사하고 또 되게 지루한 얘기인데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봐주신 분들 저희 수상소감이다. 네. 좋아하네. 되게 집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한테 해야 또 되는 감사할 사람 또 올려. 네, 그래서 저 앞으로도 이 좋은 기억 마음에 계속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을 겸님한테 받고 그래도 꽤 오랜 한 달 넘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엄청 준비하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딱 와주실 때 뭔가 준비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던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딱 왔을 때 제가 그 김지환 교수님 강연 때 두 분을 멀리서 봤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언젠가 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살다 보면 방향성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잃게 되고 그리고 나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최근에도 그랬었는데 또 만나서 또 새로운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아 그치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라는 거를 좀 더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고 또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음식도 함께 에리님의 어떤 마음과 이 정성까지 함께 먹어서 너무 따뜻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거기서 봤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미지화하면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래요. 저는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에리님의 육아와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겸님이 하시는 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저의 커리어의 지향점이 있고 또 에리님의 육아에도 저의 육아의 지향점이 있어서 거의 제 삶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 무엇보다도 그 힘든 그 비염을 고쳤다니 정말. 가끔씩 저희가 여기서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삶에 대해서 육아든 삶이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말이 그렇긴 한데 현실 세계 안에서 그치, 나를 쉽지. 돌보고 챙기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또 자식들한테 오늘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는 것들 자체가 이미 큰 일이었다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애초에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많이 보지 못했고 우리도 애초에 좋은 사랑을 그렇게 막 받고 자라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으니까 그런 거에서 자책하거나 혹시나 이걸 너무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부터 혹시나 육아를 할 거라면 이게 자신의 자손이든 아니면 나의 자식의 자식이든 손자, 손녀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물론 지금 딱 이제 애를 아직 안 낳았거나 낳을 예정이거나 어린애들이 있다면 지금은 또 기회가 좋죠. 그런 분들이라면 또 할 게 많을 것 같고, 어쨌든 누구도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어렵거나 죄책감을 결부시켜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가족 또는 에리님 가족, 김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또 모습들, 그 모델들을 다들 마음속에 한번 선명하게 그려보시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보아 나가면 되게 많은 또 세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각자 안의 세계. 저라는 사람 한 명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어떤 기획자나 컨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은 그런 걸 더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서 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쉽지 않고, 어쨌든 그런 열망이 오늘 더 생겼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지훈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힘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걸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할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느끼는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관점을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거나 달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번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고, 근데 그 일이라는 게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되게 관심 쏟고 그냥 하는 것만으로 재밌고 돈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막 에너지 많이 쏟아 나가면서 해보는 경험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힘이 많이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힘을 많이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접시 돌리기라고 치면 접시 하나만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접시와 함께 돌릴 접시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주변 사람들, 어떻게 돌보고 서로 주고받는지도 있을 거고 내 건강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힘을 준다 했을 때는, 또는 여기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대라 했을 때는, 우리가 접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잘 돌릴 수는 없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접시를 같이 돌리는 게임이고, 그 안에서 물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건강 중요하고 관계 중요하지만 또 결국 나라는 사람의 잠재력으로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가치, 돈을 번다는 건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버는 일이라고 쳐도, 직업이라고 쳐도 결국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고, 그 가치가 크든 작든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사회와 주고받는 것, 그것은 꼭 잘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또 많은 고독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게 하니까. 물론 그게 높은 가치일 필요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어떤 힘을 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힘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인생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인생에서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인생에서 네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네 자식이 뭐가 되고가 다가, 접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이 많은 다른 것들이 있으며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없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게임인데 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래도 매몰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다 돌보라는 말에서의 저는 내려놓으라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또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제가 이거를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을지는, 그러니까 지켜볼 것 해마다 같아요. 한 번씩 똑같은 주제로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야. 아, 저 땐 저렇게 생각했네. 참 귀여웠다. 참 이상적이었다. 그랬네. 이상적이었다. 어렵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함부로 말했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사과드립니다. 전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 자녀 키우는 분, 그러게 그리고 이제 말해요. 이미 많이 키우신 분 이야기 들어서 되게 또 많이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젊다는 건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손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걱정하는 일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누구든지, 왜냐면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잘 되면 잘 돼서 더 내려질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 잘 될 걸, 잘 될 거거든.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못했다면 지금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를 좀 믿어줘 봐야 되겠다. 나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게 이제 자식이면 좋겠어요. 그 자식을 믿어주기까지는 진짜 큰 힘이 들겠지만 그 자식을 믿어주면 정말 우리 영석이 말 같다. 나 믿어주는 사람한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주면 좀 더 이렇게 온화해지고 친절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